안녕하세요, 아르니안입니다. 어벤져스 4 엔드게임에서 블랙 위도우가 숭고한 죽음을 맞이하면서 어벤져스의 창설 멤버 오리지널 6 중 처음으로 죽음을 맞이한 멤버는 블랙 위도우가 되었습니다. 이후 아이언맨이 죽었는데요. 아이언맨의 유산은 워머신 아이언하트가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블랙 위도우는 이전에 마땅한 접점이 따로 없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서 그녀의 유산이 어떻게 전해질지 팬들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다 블랙 위도우가 나오기로 결정되고 거기에 옐레나 벨로바가 MCU에 입성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팬들은 그녀에게 큰 기대를 걸게 되었습니다. 원작에서 옐레나가 2대 블랙 위도우로 나왔기 때문이죠. 예고편에서도 나타샤는 특히 옐레나와 무척 가까워 보였는데요. 과연 옐레나 벨로바는 원작에서 어떤 캐릭터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3월 이뉴먼즈 5호에서 데뷔한 옐레나 벨로바는 작가 데빈 그레이슨과 아티스트 제이지 존스가 만들었습니다. 같은 해에 블랙 위도우라는 마블 나이츠 임프린트의 미니 시리즈에서 그녀를 좀 더 알 수 있었는데요. 이후 2001년에 밝혀진 설정에 따르면 그녀는 레드룸에서 훈련받은 스파이로 나타샤 로마노프를 훈련시키기도 했던 스파이 마스터 스타코프스키 장군에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장군이 누군가에게 암살당하자 블랙 위도우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조사에 착수합니다. 사실을 알고 보니 스타코프스키 장군은 옐레나를 사랑한 나머지 모스크바의 어느 패티시 클럽에서 페트라라는 이름의 도미네트릭스에게 옐레나 벨로바처럼 입고 행동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페트라가 이 과정에서 내면의 사이코패스적인 면모가 발현되어서 자신이 진정한 블랙 위도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스타코프스키를 죽이게 된 것이 사건의 진실이었죠. 이를 알게 된 옐레나는 페트라를 죽여서 복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옐레나는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블랙 위도우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블랙 위도우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페트라의 스타코프스키 살해는 옐레나를 새로운 블랙 위도우로 만들려는 러시아군 고위층의 극비 작전이었으나 옐레나는 이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옐레나는 이제 블랙 위도우 나타샤 로마노프와 만날 위험이 있는 인물을 도맡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붙어서 타이틀을 거머쥐겠다는 것이 그녀의 뜻이었는데요. 막상 실제로 나타샤를 만나자 이 첫 만남에서 즉각적인 전투가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나타샤는 옐레나를 꼬맹이라고 부르면서 나라에 봉사하기 전에 너가 누구인지를 먼저 찾아보라고 조언했기 때문이죠. 옐레나는 이 충고를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타샤는 첩보 세상의 잔인한 현실을 일깨워주기 위해 하는 수 없이 그녀를 속이기로 했습니다. 나타샤는 옐레나가 자신을 죽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는 그녀가 블랙 위도우로 위험 임무를 나서게 한 뒤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를 구해주면서 그녀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줬던 것이 사실임을 보여준 것이죠. 게다가 나타샤는 이후에 그녀의 상관인 스탈렌코 장군을 찾는데 옐레나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쉴드를 이용해 그녀를 체포한 뒤 닉 퓨리와 같이 옐레나의 얼굴을 자신과 똑같이 성형수술을 시킨 것이었죠. 데어데블도 이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그는 이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사건이 끝나고 나타샤는 옐레나에게 사과하면서 스파이란 결국 이런 더러운 일만 하는 수단이지 영웅이 아니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옐레나는 마치 강간을 당한 것 같은 충격을 받으며 뉴욕을 배회했죠. 이런 것 때문인지 옐레나는 결국 은퇴하기로 하고 란제리 모델이 되어 세계적인 스타가 됩니다. 세계적인 속옷 브랜드를 설립한 그녀는 러시아의 성인 방송 채널을 런칭하기도 했고 쿠바의 하바나에선 성매매 여성들과 자주 교류하면서 에이즈 약 등을 제공해주는 안전화에 힘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쿠바에 오게 된 나타샤와 만나서 나타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 임무 중에 나타샤가 위험에 처하자 데어데블과 같이 그녀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쉴드의 계획에 연루되면서 고생길에 빠지게 되는데요. 쉴드는 남극의 세비지랜드에서 비밀리에 비브라늄을 채굴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옐레나는 거기에서 블랙 위도우로 조용히 활동을 했는데 하필 거기를 어벤져스가 습격을 하고 사우론이라는 이름의 익명 악당이 반격하면서 사우론으로부터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전투의 피해자였던 옐레나는 자신을 여기로 보내고 책임지지 않는 쉴드와 자신을 붙잡았던 뉴 어벤져스를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복수의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하죠. 아니나 다를까 그 누군가는 바로 하이드라였습니다. 하이드라는 AIM의 기술을 이용해 옐레나 벨로바를 새로운 슈퍼 어댑토이드의 정신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슈퍼 어댑토이드는 어벤져스의 아마조라고 볼 수 있는 최첨단 기계로 초인들의 능력을 따라하고 복사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옐레나 벨로바는 뉴 어벤져스의 멤버 루크 케이지가 스트릿 계열 히어로 제시카 존스와 결혼하는 바로 그날 어벤져스 타워를 습격하기로 합니다. 능력 흡수 및 복사 능력으로 옐레나 벨로바는 센트리, 미즈 마블, 스파이더우먼, 스파이더맨, 캡틴 아메리카 등을 복사하면서 강력한 복수극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언맨이 하우스 파티 프로토콜을 사용하면서 전세는 달라지게 되는데요. 결국 옐레나가 센트리의 능력을 흡수하려다가 센트리가 내면의 보이드를 살짝 보여주면서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하이드라의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센트리의 보이드를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용량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옐레나 벨로바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어벤져스에게 털어놓으려고 하지만 하이드라가 미리 그녀의 몸에 설치한 펠세이프 폭탄에 의해 폭발하고 맙니다. 이후 그녀는 운 좋게도 어떻게든 살아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뱅가드라는 슈퍼히어로 극비 특수부대에서 비밀리에 활동합니다. 이 팀에는 배우 마하샬라 알리가 훗날 연기할 뱀파이어 사냥꾼 블레이드도 있었는데요. 팀이 해체되자 옐레나는 다시 세상에서 사라지기로 합니다. 이후 다크레인에서 옐레나 벨로바는 어느 쉴드 시설을 훔치려는 모습으로 나왔는데요. 쉴드를 대신하는 정보시설 해머의 수장으로 권력의 정점에 선 당시 노만 오스본이 그녀에게 접근하지만 사실 옐레나는 옐레나로 변장한 블랙 위도우 나타샤였습니다. 나타샤는 옐레나로 변장해서 노만 오스본의 썬더볼츠에 잠입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노만 오스본 역시 이 옐레나가 나타샤의 변장인 줄 알고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타샤를 이용해 썬더볼츠 내부의 배신자가 송보드임을 알게 되고 닉 퓨리를 찾게 됩니다. 실제 옐레나는 노만 오스본이 어벤져스 타워 내 동결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저 닉 퓨리는 LMD, 라이프 모델 디코이, 즉 가짜였고 블랙 위도우와 송보드는 잘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자 노만 오스본은 옐레나를 봉인 해제해서 이들을 뒤쫓게 하려고 하는데요. 드디어 시즈 오브 아스가르드가 일어나 노만 오스본이 권력에서 쫓겨나면서 옐레나는 계속 동결 상태로 보관됩니다. 그녀를 찾은 것은 다름 아닌 AIM이었죠. 당시 AIM은 일종의 정부를 구성하고자 했는데요. 옐레나는 국무장관을 맡았으며 그 외에도 다른 악당들이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서스페리아는 교육부 장관을, 그라비트로는 과학부 장관을 맡는 식의 일이었죠. 그러나 시크릿 어벤져스가 이들을 습격하면서 옐레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옐레나는 모킹보드와 맞서 싸웠는데요. AIM 요원이 추락한 둘 중에서 모킹보드가 먼저 일어서서 그녀를 쐈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수습해보니 발견된 시체의 주인공은 바로 옐레나였습니다. 둘이 아래로 추락한 상황에서 모킹보드가 변장 가면을 옐레나에게 미리 씌워두고 옐레나가 일어나게 허락을 했던 것이죠. 이로 인해 옐레나는 어느 AIM 요원의 사격에 의해 죽고 만 것이었습니다. 다소 허망한 죽음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그러나 그녀의 죽음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시크릿 엠파이어에서 나타샤가 사망하자 블랙 위도우 옵스 프로그램은 나타샤의 클론을 만들었습니다. 블랙 위도우 옵스 프로그램은 블랙 위도우 요원이 죽으면 클론을 만들어서 최고의 요원을 쭉 유지하는 정책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때 레드룸은 엡실론 레드라는 사이킥 능력자를 이용해서 레드룸이 선택한 기억만 클론에게 전송시키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는 옐레나 벨로바가 죽자 그녀의 클론들도 블랙 위도우 옵스 프로그램이 만들었음을 의미했죠. 그러나 러시아의 울버린이라고 할 수 있는 우사 메이저는 옵스 프로그램 모르게 엡실론 레드에게 접근을 해서 나타샤의 클론이 기억을 전부 가질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나타샤의 클론은 이제 자신이 클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녀는 이제 블랙 위도우 옵스 프로그램과 싸우기로 합니다. 이때 그녀는 3명의 옐레나 클론들만 후에 사용할 것을 계획하고 엡실론 레드에게 이들의 기억을 텅 비워두게 만들라고 명령했는데요. 옐레나 벨로바의 첫 번째 클론은 나타샤에 의해 블랙 위도우인 척을 해서 호크아이와 윈터 솔저를 속이는 일을 했고 그 뒤에 나타샤에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옐레나의 두 번째 클론은 나타샤에 의해 나타샤가 죽여야 하는 타겟 대신 차에 타서 폭탄 테러로 죽었고 그래서 대신 임무를 완성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나타샤의 클론은 옐레나의 세 번째 클론을 제외하고 레드룸의 모든 클론들을 제거했습니다. 이후 엡실론 레드에게 옐레나의 모든 기억을 이 유일한 옐레나 벨로바 클론이 가질 수 있도록 명령을 했죠. 옐레나는 이제 프리랜서 요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블랙 위도우의 하얀 버전 코스튬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옐레나는 자신을 속인 고용주를 해킹해서 얻은 수많은 돈을 사회에 기부하면서 영웅이 되고자 합니다. 그 뒤 옐레나는 일반인 건축가이자 엄마이자 아내로 세뇌된 블랙 위도우에게 그녀의 가짜 아들의 베이비시터로 접근해서 그녀의 탈출을 도왔습니다. 이때부터 옐레나 벨로바는 화이트 위도우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뒤 나타샤와 함께 여정에 나서게 되죠. 블랙 위도우가 1960년에 만들어진 것과 다르게 레드룸 설정은 한참 뒤인 1999년이 되어서야 도입되었습니다. 그것도 옐레나 벨로바의 기원이 간접적으로 소개되는 블랙 위도우 볼륨 1 1호를 통해서 말이죠. 즉 블랙 위도우가 레드룸이라는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이 소련스러운 첩보 영화적인 기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옐레나 벨로바 덕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정작 그런 장르를 열게 해준 옐레나의 프로필은 그렇게 깔끔하거나 이상적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녀를 2대 블랙 위도우로 만들려는 계획이 아무래도 MCU와 블랙 위도우가 성공하면서 생겼기 때문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최근의 이야기는 2018년 이후라서 작정하고 MCU의 기조를 코믹스에 미리 소개했던 것이고 이제부터 MCU에 발맞춰 가겠다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별다른 초능력 없이 레드룸 출신 스파이로서 블랙 위도우와 비슷한 수준의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옐레나 벨로바는 블랙 위도우 영화로 처음 MCU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배우는 영화 아웃루킹 그리고 미드소마에서도 나왔던 플로렌스 퓨인데요. MCU의 옐레나 벨로바는 원작과 비슷하게 블랙 위도우로 훈련받은 레드룸 요원 중 하나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냥 일반 요원이라고 하기에는 나타샤와 매우 친밀해서 나타샤의 가족에서 자매 역을 맡고 있다는데요. 아마도 여동생이 가장 적합한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감독 케이트 쇼트렌트는 나타샤가 옐레나에게 바통을 전해줄 것이라고 말을 해서 옐레나가 사실상 2대 블랙 위도우 역할을 할 것 아니냐는 추측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플로렌스 퓨는 나타샤와 옐레나 사이에는 일종의 세대 차이가 있으며 벨로바는 잘 사과하지 않고 스스로를 믿어 자신감이 넘치며 호기심이 많고 감정적으로 용감한 인물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했는데요. 덧붙이기를 훈련받은 분야에서는 아주 전문가이지만 일반인으로서 살아가는 데에는 아주 젬병이라고 합니다. 유학해서 자신을 나이 어린 그리고 걸어다니는 무기라고 했으니 또 다른 재밌는 캐릭터의 탄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1년에 또 다른 디즈니 플러스 비드 호크아이에서도 출연이 확정된 만큼 플로렌스 퓨의 옐레나 벨로바의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